예,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저자 정진만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 고조선의 그 지역이 중앙아시아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명을 연구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금 비스갑 1번은 비스갑이 바로 카스피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탕지는 끌르못입니다. 끌르못은 노천 온천으로서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쿨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 보충 설명에서 조금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고구려의 건국지는 어디냐 하면 졸본입니다. 여러분 졸본 아시고 계시지요? 이 졸본이 인도 유럽어로 격음화가 되면 어떤 발생이 되느냐 하면 철폰이 됩니다. 철폰이 돼요. 이 철폰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느냐? 만주 아닙니다. 한반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입니까?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쿨 호수 옆에 철폰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조선의 그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 땅이 아니고, 원래 이 철폰이라는 땅은 연타발 족장 땅이었어요. 연타발의 딸이 누굽니까? 소선호입니다. 그래서 연타발 족장이 다스렸던 그 졸본 땅을 누구한테 바칩니까? 주몽한테 주는 겁니다. 그 주몽이 건국하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건국지가 졸본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다물사상에 의해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이 다물이 뭡니까? 다물리라! 나 안 해! 다물려! 바로 그겁니다. 경상도 말에 다물린다. 다물리라. 그 다음에 다물려. 이러한 다물이 바로 뭐냐면 원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조선의 땅 원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조선의 지역에서 건국하게 되는 것이죠, 고구려가. 그래서 다물사상이 바로 고조선의 영토를 그대로 회복한다는 뜻으로서 건국했기 때문에 고조선 지역인 키르기즈스탄의 이시쿨 호수 옆에 철폰이라는 도시에서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렸고요. 탕지에 대해서. 세 번째, 상춘이 항상 따뜻한 나라인데 이것이 어디냐면 이라크의 케르쿠크였습니다. 케르쿠크라고 제가 비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수주, 네 번째 우수주로 공부를 했는데, 우수주가 어디냐? 고대 터키 남부입니다. 터키 남부에 그 루카 사람들이 살던 곳, 정확히 이야기해서 루비안 사람들이 있는 곳이 황소산이 있는 곳이 바로 우수주라고 해요. 소우자에 머리 숫자니까 소대가리 아닙니까? 소대가리니까 항소죠. 항소산입니다. 항소산이 있던 곳이 우수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터키 남부다.
거기에서 나중에 배를 만들게 됩니다. 선박, 건조. 선박 건조를 한 대, 두 개 만들다 보면 어찌 됩니까? 함대가 되는 거죠. 함대를 만들 수가 있죠. 여러 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누비안 사람들이 항해를 잘했고 배를 참 잘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국,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남국 혹은 남국, 남국은 어디냐? 아프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아프간을 이야기하죠. 쪽에. 아프간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남국에서 남자가 한문으로 열어가지고 쪽빛 나무로 나옵니다. 청남석이 무진장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뭐 기원전 4,000년, 5,000년 돼서 뭐 그 정도 아주 오래된 시기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수출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남석이 무진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청이 당군이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그러니까 푸른 옷하고 남국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청이와 남국은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푸른 옷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청남석이 콕차강 계곡에서 무진장하게 생산되기 때문에 그 남국이 바로 남국에 있는 지하자원을 가지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 그러니까 청이가 바로 남국하고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약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약수. 이 한문을 보면 약하게 흐르는 물이다 이죠. 약하게 흐르는 물이 뭐 어디입니까? 시냇물입니까? 또랑물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학자는 살살 흐르는 물이다. 그럼 살살 흐르는 물은 또랑물과 시냇물 말고는 없죠.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 약수를 뭐 여러 사람이 그 비정을 그동안 했습니다만은 요동반도에 있는 개평현 요동반도 만주를 이야기하죠. 만주 북만주 사학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동반도에 있는 개평현의 주나마가 약수다. 혹은 요동반도에 대항하다. 이거는 뭐 북한에서 보통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의 무심천이다. 이거는 최동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임성국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중국의 그 난하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거 다 아니에요. 아니, 이거 다 아닙니다, 이거. 그럼 어디냐? 어디가 약수냐? 약수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본문을 보면요. 기원전 3세 가륵당군 때네요. 기원전 BC 2177년에 3세
가덕당군 시에 연량의 욕살 색쟁이에게 명하여 약수로 옮기게 하고 종신토록 갇혀있도록 하였다. 뒤에 이를 용서하시고 곧 그 땅에 봉하니 그가 흉노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흉노라는 이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환단고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잘못 위작됐다. 누가 손을 탔다는 거죠. 위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 위서는 위서하고 위작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서 위작이 있는데요. 위작은 고치거나 첨가인 것을 위작이라고 하고, 위서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가공.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만듦. 이건 가공입니다. 가공. 아예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위서고, 위작은 고치거나 첨가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환단고기의 그 내용이 위작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단고기가 제일 처음에 일본의 가지마 노보루에 의해서 환단고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출판됐어요. 환단고기가 일본의 가지마 노보루로부터 출판됐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좀 빼지 않았는가, 빼고 첨가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내용상을 보면, 여기 보면 뭐 흉노 조상이 됐다 하는데, 흉노라는 그 말이 좀 틀립니다. 흉노는 중국의 사기를 쓴 사마천이가 기원전 1세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마천이 1세기 사람인데, 이 사마천이가 쓸 때 흉노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 한단고기에 나오는 BC 2137년 이때는 흉노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흉노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에서 이 번역할 때 흉노라고 이렇게 썼느냐, 이것은 위작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약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약수는 우크라이나로 흐르는 드네프르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네프르 강. 지금 여러분들 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그곳에 드네프르 강이 흐릅니다. 러시아 연방 스몰레스크 주의 발다이 구릉지대 남쪽에서 발원하여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남쪽과 서쪽으로 약 2200km 흐른 뒤에 흑해로 들어가는 강이 바로 드네프르 강입니다. 여기 보면 이 드네프르 강에 보면 이 고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헤라클레스가 뱀 여인을 꼬셔가지고 뱀 여인에게서 난 세 번째 아들이 스키다이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사기나 강단 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흉노는 몽골계입니다. 몽골계. 몽골, 선비, 뭐 오한, 뭐 종족이 다양하게 나오죠. 몽골, 선비, 오한, 뭐 말갈, 뭐 이런 종족이 섞여 있는 이런 집단, 이런 집단을 흉노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환단고기에서 이야기하는 스키다이 조상은 누구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흉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흉노가 동방의 종족이 아닌 서방의 종족이다. 서방의 종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 여인이 있으니까 뱀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뱀강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뱀강이 뱀물로 되죠. 뱀물. 그 뱀물이 뭡니까? 사수입니다. 사수. 뱀물. 이거는 뱀물이 사수고 사산이에요. 뱀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산. 이건 뱀여인. 다 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신화에 뱀여인에게서 나온 세 번째 아이가 스키다이 조상이라고 봤을 때 이 지역은 드네프르 강으로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수는 드네프르 지역이라 본다는 것이죠. 드네프르. 그러니까 드네프르의 하류. 드네프르 하류는 필자는 아모다리아 강 하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가 흑룡강이니 뭐 요동반도니 흑룡강이니 뭐 청주 무심천이니 뭐 또랑물입니까? 약수가? 이러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약수는 물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종족을 잘 설명을 해줘야만이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족 다르고 또 지명 다르고 또 설명 다르고 이래 보면 또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종족과 그 시대의 종족과 그 지명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 다음에 소시모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소시모리가 어딨냐? 소시모리가. 이건 약수. 그 다음에 이제 소시모리가 나와요. 이 소시는 제가 볼 때는 소시모리하고 우수국, 우수국이나 아까 이야기한 우수주나 같습니다. 소머리죠. 소머리국이 나라입니다. 소머리 나라니까 어디냐? 특히 남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남부. 루카 사람들이 있던 곳, 루카족이 있던 곳, 루카족이 우수국이라. 거기에 도시 이름이 아소스가 있습니다. 아소스. 소스는 소세 뭐 다양하게 변하죠. 시, 세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모음비에 따라서. 소시나 소스나 같습니다. 여기에 소시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소시모리랑 우두머리라는 거, 모리. 모리는 마리의 변형입니다. 마리죠, 마리. 그다음 모리, 무리, 메리, 뭐 다양하게 변하죠. 그래서 소시모리는 아소스라는 도시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우두머리를 말이라 부릅니다. 말이 우두머리예요.
메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리는 마리의 변형이 모리다. 그래서 소시모리는 바로 그 우수국에 있는 높은 사람을 칸을 이야기한다. 높은 사람 바로 칸이라기보다는 그 제후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 자 살수. 이 살수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살수는 이꼬르 루카, 우수주, 소시모리, 그다음 바다 사람들, 맹주,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살수는 배 만드는 곳입니다. 함대 사령부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루카 사람들이 그 배를 잘 만들었고요. 그 기록은 이집트의 람세스 3세의 기록에 나옵니다. 3세의 빈소사원 기록에 배를 잘 만드는 종족이고 배를 아주 건조를 잘했대요. 배를 잘 만들고 항해술에 뛰어났다라는 종족이 루카 종족입니다. 그 루카 종족이 바로 황소산에 있는 종족이다. 그래서 우수주다. 우수가 소우자 소머리 국가니까 항소머리니까 루카 맞죠? 소시머리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사람들이 람세스 3세 빈소사원의 바다 사람들의 맹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 사람들 그 공격이 많은 이 사람들이 바로 마한의 동맹군 집단이죠. 동맹 집단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구한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구한. 이집트 기록에는 구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있고 이집트 글 말고 부조에 보면 그림이죠. 부조 그림에 보면 활이 9개 활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맹군을 이야기하죠. 구문 혹은 구한 활 9개를 그려놨습니다. 그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마한의 동맹 집단이며 바로 구한으로 우리가 한단곡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집트에서는 기록에서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수는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369페이지 이 지도에 보면 여기에 터키 남부에 빨간 지방에 빨간 지역인데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강을 따라서 이렇게 하루로 내려오는 곳으로 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의 살수 지역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거 보면 이 빨간 지역에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 지류를 타고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밑으로 바다로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또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한단국에 보면 기원전 667년에 배반명을 보내어 해상의 적을 토벌케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삼도를 모두 평정했다는 말인데 기원전 667년입니다. 그런데 좀 학자들이 일본의 사노노미 고토가 뜨고 뭐가 일본 서기에 있는 기록이다 일본의 삼도라 그러면 큐슈 지방에 있는 지명이고 어떠고 이래 해난 다 엉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도를 정벌 했다 하면 우리 역사 한단 고기와 아울러서 일본의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채색 미화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나가도 어느 정도는 나가야지 너무 엉터리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말씀드리자면 루카 사람들이 나중에 이집트 본토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델타 전투라 그러는데요. 델타 전투와 그리고 중앙 터키의 중앙 부분 하투샤라고 그래요. 수도가 하투샤의 그 히타이트라고 불렀죠. 고대에는 히타이트라고 속에 서양 역사책에는 히타이트라고 나옵니다. 이 히타이트의 동맹군들이 나중에 어떤 전투를 치르냐면 시리아의 카데스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 카데스 전투는 13년 동안이나 이어졌고 세계적으로 제일 처음 맺은 평화조약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화조약, 카데스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카데스 평화조약. 그건 이집트와 히타이트 간에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제가 조약문을 분석을 하고 해봤는데 여기에 히타이트 동맹군과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이런 카데스 전투와 1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카데스 전투와 이집트 본토를 쳐들어가서 싸움을 했던 델타 전투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불순한 생각으로 그 기록을 없애지 않았나 제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없어요. 아예 흔적이 없습니다. 다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한단고기의 그 기록에 전혀 서토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위작의 기운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상인이 벼슬을 얻어 조정에 들어왔다. 남상인. 여기서 이 상자라는 것은 치마상을 이야기합니다. 남상인이 조정에 들어왔다 이라는데 이때의 상은 치마상자입니다. 상인. 이 상자가 치마상자, 치마를 입은 남쪽에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조정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치마를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치마 입는 거는 오늘날 스코틀랜드에 뭐 연주하는 사람 보면 치마 입고 이렇게 연주를 하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서 치마 입은 사람이 벼슬을 얻었다는 것은 저는 인도계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인이 인도, 파키스탄, 인도나 이 파키스탄, 인도에서 분리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고대의 인도계 사람이 당군의 그 정치에 관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신강의 탈인 분지에서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기원전 13세기경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사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라 비사에 대해서 하나라 멸망. 이것도 나는 뭔가 잘못된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라 멸망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상주는 중국이 오랫동안의 역사 공정을 시작했지만 하상주 공정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저는 허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공되었다는 거죠. 중국에는 하상주 역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주나라의 주문왕이 시조입니다. 주나라 시조가 문왕이에요. 이 문왕이 맹자의 이루장구라는 글에 보면요, 이루장구 하편에 나옵니다. 하편에 보면 주문왕은 주나라 문왕은 서쪽 오랑캐라는 얘기죠. 서희라는 거죠. 서쪽 오랑캐가 어째서 중국의 선조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작업을 그렇게 어설프게 해놔놓고 맹자 글에 보면 주문왕이 서쪽 오랑캐라고 나오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상주 멸망에 대해서도 한당국이 나온 거하고 제가 연구한 거는 많이 다릅니다. 약 한 600년 차이 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라는 히타이트입니다. 고대 터키가 하나라고요. 상은 아시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주나라는 어디냐? 저는 이란 혹은 이란도 아니고 저는 신히타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신히타이트. 그래서 하상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여러 곳에서 발굴되는 유적과 유물을 가지고 하상행 시대의 물건이니 어쩌니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당고기에 보면 왕을 죽였다든지 수도를 점령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한국을 받아냈다. 전쟁 결과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글을 중간중간에 잘라 먹었든지 내용을 지워버리든지 수가 있지 않나 이래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의 멸망에 대한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보고 있고 히타이트 멸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히타이트 멸망을 가장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서 연구가 안 돼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필단이 연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상나라인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그리고 시리아와 히타이트 간에 그리고 히타이트를 태수 통치했던 아버지 칸 간의 여러 가지 정세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정확하게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별도로 강의를 제가 바다 사람들이라는 부제하에 별도로 강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